시로 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한림에서 펴낸 시집 한 권 중에 시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이태범 시인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제목은 첫눈과 봄눈 사이입니다. 이태범 시인은 송수건 시인의 시세계 연구로 석사를 받았고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시로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2015년 국제문학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전남문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국제문학 호남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국제문학 작품상을 비롯해서 전남문학상까지 수많은 상을 받은 수준 높은 시인입니다. 이태범 시인은 시집 시인의 말에서 첫눈은 설렘을 쌓이게 하고 봄눈은 아쉬움을 남기고 흘러간다며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첫눈과 봄눈 사이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시집은 거친 손으로 삶을 일구신 부모님, 또 눈물 삼키며 가족을 위해 길을 떠났던 누님들, 또 고단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냄새 나는 시를 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웃음꽃 피는 날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웃음꽃 피는 날, 누님 생각, 이태범. 수줍은 코스모스 누구를 기다리나. 구름은 하늘 따라 드높게 흐르고 흥겨운 참새 노랫가락 맞추어 허수아비 신이 나게 춤을 춥니다. 훌쭉하고 얄미운 초승달 보면 성이 나지만 더 훌쭉해질까 봐 두 손 모으고 소원을 말해봅니다. 8월 훌쭉한 달이 배가 부르면 양손 가득 선물 들고 오실 누님, 보름달 같은 누님을 불러봅니다. 중학교 졸업장 받은 이튿날 가슴속까지 말라버린 눈물 안고 새벽 눈보라 뚫고 상경했던 누님. 2월은 소리 없는 곡성이 얼음이 되고 보내는 엄마도 떠나는 누님도 울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도 시가 좀 이어지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겉으로는 가을 들녘과 초승달 또 보름달을 노래하는 그런 소박한 서정시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연까지 읽고 나면 전혀 다른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나야 했던 누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이별을 견뎌낸 어머니와 누님의 침묵입니다. 이 시의 가장 큰 미덕은 밝음 속에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은 굉장히 밝죠. 코스모스는 기다리고 참새는 노래하고 허수아비는 춤을 춥니다. 한 폭의 가을 농촌 풍경화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 시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달의 이미지입니다. 보통 초승달은 아름답게 묘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초승달을 홀쭉하고 얄미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초승달이 떠나간 누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초승달에서 차오르는 달, 또 차오르는 달에서 보름달로, 보름달이 누님으로, 이 연결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름달 같은 누님이라는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따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님이 어느 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별은 평범한 이별이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이튿날 가슴속까지 말라버린 눈물을 안고 새벽 눈보라 뚫고 상경했던 누님. 여기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앞부분은 모두 따뜻하고 동화적이었다고 한다면 중학교 졸업장 또 새벽 눈보라 상경, 이 현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누님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 게 아닙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 게 아니죠.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야 했던 그런 누님이었을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졸업장 받은 이튿날 상경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의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슴속까지 말라버린 눈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의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시의 슬픔을 상당히 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매우 좋은 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내는 엄마도 떠나는 누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이거든요.
첫 번째 울지 않았습니다는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울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화자의 기억 속에는 그 장면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반복, 이것은 울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시 전체는 사실 한 편의 긴 울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누님을 그리워하는 시만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시는 가난했던 한 시대를 살아낸 가족에 관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던 누님, 그 누님을 보면서도 울지 못했던 어머니, 또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던 동생,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 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말하지 못한 눈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간이 이제 흘러서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누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 그때의 슬픔을 이제 시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울지 못했던 사람들이 훗날 시를 통해서 우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작품은 개인적인 추억을 넘어서 한 세대의 가족사 그리고 가난이라는 기억, 이것이 서정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엄마꽃 누나꽃이라는 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던데 전략하고 후략하며 중간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년 후 작은 누님도 큰 누님 따라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튿날 새벽 불호공단이 있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10살 눈에는 누님들이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엄마는 가슴속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어떻게 달랬을까요? 라는 부분도 있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60, 70년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 시는 웃음꽃으로 시작해서 끝내 울음이 되어버린 시다. 누님의 상경을 통해서 한 시대의 가족사를 불러내는 따뜻하고 아픈 기억의 서정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 눈부신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여행. 병상에 누워 갑갑하셨을 당신. 하루도 달포도 아닌 여러 달을 그렇게 의료기기에 의존하셨기에 숨쉬기조차 당신의 뜻이 아니었죠. 당신 속은 헤아리지 않고 떠나는 불편한 당신보다 보내는 우리의 편한 마음 위함이라 더욱 부끄럽습니다. 당신 떠나시는 길은 아장아장 걷지도 마시고 지팡이도 내던지고 가소서. 하얀 날개 마음껏 펼쳐 이곳저곳 자유롭게 날아 푸른 휘파람 불며 눈부신 여행길 떠나소서. 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떠남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은 여행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상에서 여러 달 동안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했던 한 사람, 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화자는 그동안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보다 살아있는 동안 누렸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잃었던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시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남겨진 사람의 미안함, 이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적인 편안함을 돌아보고 있지요. 떠나는 사람이 편안한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보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이 시는 남겨진 자의 윤리적 성찰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죄책감에 머물지 않죠. 마침내 하얀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여기서 여행, 이 여행은 죽음에 대한 가장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인 눈부신 여행, 이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죽음은 슬프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정서는 슬픔을 넘어선 사랑과 해방의 정서, 여기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교한 언어적 장치, 이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음, 그 진심, 이런 것들이 독자에게 다가오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가 또 한편 있죠. 벚꽃잎 흩날리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벚꽃잎 흩날리던 날, 그날이 1년 전 오늘 눈물만 남기고 가신 날, 시리도록 눈부시던 벚꽃잎 흩날리던 날, 꽃길을 가르는 바람 따라 나비 되어 날아가신 날, 오늘 또 무심한 벚꽃은 흐드러져 그날처럼 흩날리는데 아, 꽃눈이 꽃비 되어 나비 날개를 적시우네. 1년 전처럼도 좋아요. 오늘처럼도 좋아요. 1년 후에도 좋아요. 눈부시게 슬픈 날에 피는 꽃이요. 네, 이 시는 서정적이고 압축적인 애도의 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죽음은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벚꽃이 등장하죠. 1년 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날과 오늘 다시 벚꽃이 피는 시간과 겹칩니다. 바로 이 시간의 겹침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계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옵니다. 1년 전에도 벚꽃은 피었고 오늘 또 벚꽃은 피어납니다. 자연은 인간의 슬픔을 기억하지 않은 듯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꽃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무심함 때문에 오히려 화자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죠.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꽃과 나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나비에 비유함으로써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벚꽃잎은 꽃눈이 되고 또 다시 꽃비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만 달라진다 하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슬픔은 격렬한 슬픔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잔잔한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은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날과 오늘이 겹쳐 있고 미래의 1년 후까지 이어집니다. 3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작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눈부시게 푸른 날이라는 정서, 이것이 작품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햇빛은 눈부시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이 시가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자면 이 두 개의 시는 서로 다른 시간에서 출발하죠. 눈부신 여행은 떠나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시고 벚꽃잎 흩날리던 날은 떠난 지 1년 뒤에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의 시입니다. 첫 번째 시에서 죽음은 자유를 향한 여행이고 두 번째 시에서 죽음은 계절 속에 남겨진 기억이죠. 첫 번째 작품에서는 보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죽음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죠.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존재한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결국 두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죽음보다는 더 오래 남는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이제 편안하게 가십시오 라는 그런 배웅의 시라면 두 번째 시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1년 후에도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지금도 당신을 영원히 기억한다 하는 점을 말하는 기억의 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범 시인의 시집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에 관한 시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꽃 피고 지고라는 시네요. 사랑꽃 피고 지고 나도 몰랐다. 꽃이라 부르니 님이 되어 사랑꽃 필 줄이야. 필 때도 좋다만 질 때도 좋구나. 한평생 한 곳을 보며 함께 가자 했는데
무어 그리 바빴을까 말도 없이 먼저 간다. 억만 번 보고 불러보아도 보고 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뜨거워진다. 쇳덩이 같은 내 심장에 쇳물을 부어놓고 말없이 떠나간 무심한 당신. 그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타는 가슴 어쩔 줄 몰라 애꿎은 허공에 눈을 흘긴다. 꽃은 한사코 피어나고 심장은 화산처럼 터질 것 같구나. 내 청춘 서산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구나. 꼭 한번 만나고 싶구나. 네, 이 시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떠난 사람을 향한 그런 그리움, 이것을 꽃이라는 가장 오래된 서정적 상징으로 풀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피었다가 졌다, 이 이야기에 머물지 않죠. 꽃이 피는 순간의 행복과 꽃이 진 뒤의 상실, 이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마음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목인 사랑꽃 피고 지고, 여기에서 시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피어나고 언젠가는 진다. 그러나 이 시에서 꽃이 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꽃이 진 뒤에 화자의 가슴에는 사랑이 더욱 뜨겁게 남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짐 혹은 진다, 이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기억으로 바뀌고 사랑이 더한 열정으로 바뀌고 쇳물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특히 이 시의 장점은 시적 이 사랑을 관념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꽃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도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움은 화산처럼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이 사랑의 기억이 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적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부름의 반복입니다. 계속 부르고 있죠. 떠난 사람을 대답하지 않지만 화자는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아직 자신의 곁에 남아있다, 그 존재를 믿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지막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 청춘 서산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구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의 정서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죠. 여기서 청춘이라는 것은 젊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 이 부분을 청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삶이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시의 그리움은 연인의 이별을 넘어서 죽음 너머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꼭 한 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걸 반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런 듯 하면서도 그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 좀 더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게 반복하는 순간 독자는 이 화자의 절박함을 느끼고 함께 그 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표현은 좀 거칠죠. 그리고 감정이 매우 강한 점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덜어내고 이미지와 여백을 좀 추가하게 된다면 문학적 가치는 좀 더 높아지겠다. 그러나 화자가, 시인이 쓰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볼 때 이 시의 강렬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것은 세련된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 숨길 수 없는 진심을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결국 사랑꽃 피고 지고는 사랑이 피었다가 진 이야기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결코 지지 않는 마음, 여기에 관한 시입니다. 꽃은 지고 계절은 바뀌지만 이름 하나는 가슴 속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은 졌지만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태범 시인의 시 몇 편 살펴봤습니다.
이태범 시인은 대학원에서 송수건 시인을 연구할 정도로 매우 역량 있는 그런 시인이죠. 그리고 박사 수료도 현대시로 했으니까 시인으로서는 최고의 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런 사람이 평론을 하는 게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시 몇 편을 읽어보는 그런 재미, 이것을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태범 시인의 시 몇 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몰랐다 꽃이라 부르니 님이 되어 사랑꽃 필 줄이야. 필 때도 좋다만 질 때도 좋구나. 한평생 한 곳을 보며 함께 가자 했는데 무엇 그리 바빴을까. 말도 없이 먼저 간다. 험만 번 보고 불러보아도 보고 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뜨거워진다. 식덩이 같은 내 심장에 쇳물을 부어놓고 말없이 떠나간 무심한 당신, 그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타는 가슴 어쩔 줄 몰라. 애꿎은 허공에 눈을 흘긴다. 꽃은 안사코 피어나고 심장은 화산처럼 터질 것 같구나. 내 청춘 서산 넘어가기 전에 꼭 한 번 만나고 싶구나. 꼭 한 번 만나고 싶구나.